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퇴직연금 화요. 퇴직연금은 각자 도생의 동반자입니다. 퇴동입니다. 화요 퇴동, 일단 퇴직연금제부터 이해하자 해서 확정기여형의 운용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확정기여형의 운용 구조를 조금 원론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데 이게 복잡하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해서 이렇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확정기여의 전체 운용 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가입자가 있고 사용자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제공기관, 이게 기본적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규약을 맺고 그 다음에 그 규약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성립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제 첫 단계에서 규약을 맺었다는 것은 확정기여형 제도 도입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를 해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입자별 부담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전달하면 이 부담금 총액 자료를 다시 자산관리기관에 운용관리기관 전달을 하죠. 그러면 운용관리기관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목록을 사용자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좋은 상품을 추려내죠. 이것을 풀이라고 합니다. 상품 풀을 만들어서 다시 이것을 운용관리기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운용관리기관은 이것을 근로자에게 제시를 해서 이 중에 운용 지시를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상품을 골라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운용 지시를 하면 운용관리기관은 다시 운용 지시 받은 것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전에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운용 지시에 따라서 자산관리기관은 상품을 매입하게 된다. 이게 확정기여형 제도의 구조입니다. 우리 가입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구조를 굳이 외고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확정기여형은 내가 책임지고 내 적립금을 운용을 하는 것인데 이 운용을 하려고 하니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골라야 되는지 목록을 받아야 되겠죠. 그 목록을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나에게 제시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 상품 목록을 받아서 배분해서 운용관리기관에 주면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한테 전달해서 상품을 매입해서 그대로 키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운용 지시 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키핑을 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또 생각해 복잡하지 않는 것이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의 한 기관입니다. 예전에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따로 두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서슬 붙어가지고 이제 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관리기관도 되고 자산관리기관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합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퇴직연금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이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확정기여형이란 내가 내 적립금을 책임지고 자산을 운용하고 운용 지시를 하고 그러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나의 운용 지시에 따라서 상품을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제도.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시간이 경과해서 또는 나의 투자 적립금 운용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변화를 주면 다시 운용 지시를 하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이 그것을 지시를 전달받아서 다시 상품을 매입해서 보관.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확정기여형 제도의 골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확정기여형 운영 방법의 등록과 스위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등록이라는 것은 최초에
내가 내 적립금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서 책정하는 것을 갖다 등록이라고 하고, 스위칭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리밸런싱 뭐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만,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스위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등록 스위칭 말은 어려운 것 같죠. 그게 아니라 등록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적립금을 자산운용수단에 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스위칭이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 등록되어 있는 비율을 재조정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과 스위칭을 알아봤습니다. 확정기여형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사용자의 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관에게 지급 지시를 전달하고, 자산관리기관은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퇴직금제에서는 우리가 회사로부터 직접 퇴직금을 받았지만, 퇴직연금제에서는 퇴직급여를 운용관리기관, 즉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 다른 구조죠. 그런데 이 급여가 내가 그동안의 확정기여형 제도 내에서 운용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원리금 보장으로 계속 놔두셨다면 원금은 보장돼 있고 플러스 이자 정도가 붙어 있겠죠. 또는 어떤 분은 실적 배당액으로 운용을 해서 투자 수익이 엄청 좋아져 가지고 원금 플러스 투자 수익률이 가산되어 있는 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투자를 했습니다. 실적 배당상 투자를 했는데 이게 까먹었어요. 그러면 내 원금보다도 더 작은 돈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확정기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가입자 책임 하에서 부담금, 사용자가 확정되어 있는 부담금을 납입해 준 돈으로 운용을 해서 이것이 키워지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 퇴직연금제의 확정기여형의 기본 구조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정기여형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렇겠죠. 내가 운용을 잘해서 투자 수익률을 확 높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라면 이걸 잘못 운용하면 원금도 까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단점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가 확정기여형의 제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속성을 잘 이해를 하셔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를 대비하셔야 된다. 이것이 확정기여형이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확정기여형이 상품을 운용을 잘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상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